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중경이 남긴 증상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증상을 통해 중경의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 중경서를 공부하는 1차적인 학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1차적이지 나중에 가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서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문, 중경서 그 조문을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구구한 증상. 참 하찮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중경서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참 구질구질한 증상 몇 개 딱 나열해 놓고 그것이 뭐 뛰어난 책이니 일본 고방가들도 뭐 속된 말로 해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막 칭송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뭐 재미 하나도 없고 아무런 그 의미 없는 나열이잖아요. 의미 없는 그러한 증상의 나열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무미라 그러지만은 무미증의 여유미라고 그랬어요. 맛이 없는 가운데 맛이 있다고. 예,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무미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도 겉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미지 중에 여유미라고. 예. 평보방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아주 이거를 쓸 때 이거 작심해서 쓴 건데 평보방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자가 그 논어를 보고서 공자는 이렇게 그 제자들하고 지리문답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보, 툭 던져놨다.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이렇게 툭 던져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보방착이에요. 그러니까 구구한 그 자질구레한 증상들이 아무런 무미건조하게 늘어놓은 것이 마치 평보방착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보면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그 논어를 본 이것은 대단히 뛰어난 독서법이에요. 예. 굉장히 뛰어난 말이죠. 툭 던져놓은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쓴 글이지만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중경, 치조, 앞에서는 이제 양유이하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이렇게 모두 개자를 써도 돼요. 모두. 필유이하, 계유이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경이 증상을 취한 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 예.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야 나는 너희들한테 다 말해준 거야. 그런 뜻이에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글을 논문이든 어떠한 뭐 글을 쓰면은 제3자가 그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쓰는 것이지 이해 못하는 글을 남겨놓는 바보는 없거든요. 그 중경도 마찬가지예요. 중경서도 충분히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다 썼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시각에서 봤을 때만이 이 글을 우리가 중경서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뭐 취사 선택은 각자가 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도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음미해 보면은 증상들을 잘 음미를 해 보면은 어떠한 증상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도 귀숙되지 어디로 귀착되지 아니함이 없고 이와 같은 문법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하나의 증상도 없다 귀숙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증상 어떠한 증상도 어딘가로 귀착되지 없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떠한 나열도 거기에는 경증과 중증이 없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증과 객증 이것은 그 일본 고방가들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뛰어난 거죠. 주증과 객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잡증과 괴증도 있어요.
그와 같은 중경서에 나타난 어떠한 병증이 병인의 실마리가 아님이 없다. 주어진 현상,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증과 객증과 잡증과 변증 그 무엇 하나도 어떠한 증상도 그 병인의 단서가 아님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견병지원이에요. 이게 견병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 전설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주자는 그 편지 쓴 내용을 보면은 거의 하루에 평균 3통을 썼어요. 뭐 글도 굉장히 길어요. 그 글 하나 쓰려면은 보통 학자들은 뭐 진짜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하나 쓰기도 바빠요. 그 평생에 일주일에 뭐 하루에 3번씩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경물치지 성의 정신 가지고 다 풀이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름대로 저는 그 주자의 그 신봉자는 아니에요. 한때는 뭐 주자의 경도 되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주자의 그것을 보고 배운 점은 있어요. 어떤 기본적인 그 경물치지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터득해가지고 모든 해석을 경물치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을 하면은 그 짧은 한 구절이 수십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네, 풀어 쓴 거죠.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거를 계속해서 쓸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은 견병지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실마리가 뭐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마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근거가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어떠한 증상이 병이를 나타나는 상이 되고 병이를 나타내는, 어떤 경우는 증상으로서 병성을 나타나는 상이 되고 병성, 어떤 경우는 어떠한 증상이 병독을 나타내는 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증상이 병의 정황을 나타내는 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증이 병세를 나타내는 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증상이 병기를 나타내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거예요. 예전 분들이 이런 말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가 있고 병성이 있고 병독이 있고 무슨 병세니 병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증상에는 예를 들어서 마항탕증에 예를 들어서 무한이 천이라고 했을 때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은 사실은 증상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병정에 해당되죠. 땀이 없다. 그렇지만 땀이 없다고 하는 그 증으로서 병정이 되고 또 병세를 나타내고 병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이 여러 개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머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병이를 나타내요. 서머라고 하는 말에는, 증상에는. 그리고 이것이 병성도 나타나죠. 서머는 열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진액 부족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독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단서라는 거죠. 저는 이걸 다 써놓고 나중에 견병지원 보고 제가 잘못 틀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아, 저는 이게 병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나중에 그 조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니 나중에 그 표리론, 한토라는 거 전부 다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병이, 병성, 병독 요 3가지만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그 해석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나씩 이제 그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증상과 하나의 약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술하거나 가감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지만은 기릭동동이 이와 같은데 착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증상과 약물을 대조해 가지고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증상은 이렇게 이와 같은 징후가 나타났는데 중경은 이와 같은 처방을 쓴 거로 봐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병독 그 처방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가설이에요, 이것도. 예. 예. 증이라고 하는 거는 또 반복적인 얘기예요. 자, 병인의 상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중경이 말하는 병인이 무엇이냐? 후세 사람이 말하는 또 병인은 무엇이냐? 이게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병인하고 중경서에 나타난 병인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경이 말한 중경이 말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경서에 보이는 병인은 병증의 뿌리예요. 편병지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후세 사람이 말하는 병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 병원을 야기시킨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권순정 선생은 원인, 멀원자 원인이라고 그랬고 아마 이게 그 일본 학자들이 이건 근인, 직접적인 원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저는 그 중경서에 나아가서는 우리 한의학의 가장 좋은 특징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왜 병명과 병인과 체질을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소리한 바 병원을 야기시킨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감, 내상, 그래서 기거,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칠정 손상이라든가 음식, 기거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유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경은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현재 나타난 그 사람의 병증의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에서 말하는 병증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병이, 병성, 병독, 병세, 병기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병원을 야기시키는 원인, 어떠한 원인은 우리가 보통 내상, 칠정, 기거, 음식, 외감, 육기라든가 체질 풍부 그 병인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죠. 억측, 그 오는 바를 억측을 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와서 어떤 증상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판단 미스로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발달한 현대라 하더라도 그 원인 규명은 억측을 면할 수가 없어요. 환자한테 어떤 비밀, 환자가 또 숨기고 싶은 것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들의 이와 같은 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오진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은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난 병의 뿌리를 찾은 거고 우리가 말하는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만든 유래하게 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병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착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록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대 후세학적인 그러한 병인 개념은 오늘날의 의사들도
극복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중경 당시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런 거 공부 안 하면 되는 건가? 중경서는 저와 같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에는 다 공부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탕과 뜸을 뜨는 치료의 대상은 실제로 병원에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명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환자가 어떤 뭐 정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왔다. 그 약이 정서 불안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정서 불안으로 야기된 우리 몸에 생긴 병원을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만 그 사람이 정서적인 불안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경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난 그 사람의 병에 나타난 어떤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 병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병인은 어디에 있는가, 병성은 무엇인가, 병독은 무엇인가, 이것을 관찰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중경서에 이런 같은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일본 고반가들은 평가하더라고요. 자, 어디서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으면은 그 집에 이제 불난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물을 뿌리고 집을 뭐 심하면은 뭐 갈고리를 해가지고 집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을 끄는 방법이 있겠죠.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이 불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는 바로 불이 난 상태에서 불을 끄는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이 왜 났을까라고 자꾸만 그것을 원인 규명하는 거죠. 중경서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예. 크게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중경의 필법은 반드시 그 경험되어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를 요구하고 그 병인, 우리가 알고 있는 후세의 또는 현대의 개념의 병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증을 기술할 때 징후가 갖추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병인을 기술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타난 어떠한 그 병독의 그것을 단서를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다만 집중적으로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 중경에 말하는 그 징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안을 모색해 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각자 자기가 본 바, 자기의 장점으로서 과장하거나 그것을 막 포장해서 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 이 나라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조문에서는 경락장부로서 주해하고 또 다른 곳에는 뭐 음양허실 같은 경우로서 해설하니 어떠한 그 징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해설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포식 해가지고 배를 가득 채웠어요. 이거는 염족지도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데 사실은 뭐 저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염족지도라는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 나라 어떤 사람이 그 마누라하고 첩을 두었는데 첩하고 마누라가 이렇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직업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저녁 때 들어올 때 보면 오늘 내가 잘 먹었다라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을 먹었을까 이렇게 해서 몰래 이제 뒤따라가 염탐해 보니까 이렇게 묘자리 사람 죽은 데에 이렇게 하는 데 가서 밥을 얻어 먹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고 또 이따가는 저녁 때 가서는 이제 또 다른 상갓집 가가지고 이제 또 밥을 얻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와 첩이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통곡하고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처하고 이제 첩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거드름 피고 아 나는 오늘 어떤 대갓집에서 잘 얻어먹었다 그래 거드름 피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너무 지나친 해석들을 보고 막 원인 규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중경서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비불관으론 혼자 번잡해가지고 일관되지 못한 건 차라리 실증으로 공부 따라가는 것만 못하다. 이거는 일종의 약간 그 도구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는데 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약, 종사지, 실증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러 실증이 종사지, 불약자이니라. 뭐 그건 글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중경의 필법은 다른 게 아니다.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기술하고 보이지 않는 병인은 기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견지 중에 나타나는 보이는 가운데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경은 병인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이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중경이 일찍이 썼다고 생각한다. 병인을 쓰지 않았지만 병인을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말이 재밌잖아요. 가견지 중에 미가견자 제하다. 예. 이것은 제가 막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뒤에 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자, 아이고, 이거 겹쳤네. 그 가견지 중에 그 미가견자 제한이 이것이 바로 미지현이며, 이게 바로 미지현이래.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은미한 것이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의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라고 보면 돼요. 이 우리가 앞서서 한번 이기론자 현은 뭐냐면 기예요. 기. 예. 어떠한 그것이 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지현이에요. 이거를 정의천 선생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늘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미지현하고 채용이론하고 현미무관이다. 이게 정의천 선생이 송나라 때 북송의 학자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역전 그 서에서 이거는 성리학의 그 모티브를 준 그 천재예요. 대천재예요. 유명한 말을 써요. 채용 이론하고 현미무관하다. 본체와 그 본체의 작용은 하나의 원이다. 이런 관계다. 드러난 것과 여기 있잖아요. 드러난 것과 음미한 원리는 사실은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 간격이 없다. 그러니까 중경서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과 물론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문제점이 있는 건 맞죠. 현대 과학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표현은 나타난 증상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거를 제가 풀어 쓴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중경서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중경서는 오직 나타난 현상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잖아요. 그 현상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 처방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처방과 증상을 우리가 대조해서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것이 이와 같은 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워낙 유명한 명제니까 뭐 이것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뭐 안 믿으셔도 되고. 그러나 한 번은 외우셔가지고 생각 날짜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용 이론하고 현미무관이라. 그렇기 때문에 가견지증과 가히 보이는 증상과 그 보이지 않는 병인을 왜곡하지 않고 전한 것이 중경서다. 예, 이거는 뭐 제가 격찬한 글이니까. 자,
중용의 미지현안이 성지 불가함이 여차인저. 음미한 것이 드러나니 성을 가히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저. 음미한 거 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 대신에 악도 쓸 수가 있어요. 거짓도 써요. 위지불가함. 거짓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 그 조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문이 있고 위문이 있는 거예요. 정도 가릴 수가 없고 위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을 예를 들어서 실증주의 개념에서 눈을 뜨면은 그것이 글이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위문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그 위문 후세 사람들의 그 의안에 어떤 좋은 정보가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부정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긍정했어요. 예. 저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후세 사람이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시점에 돌아가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현미무가 정의천 지미자는 이하여 지저자는 상향이 채용이론 현미무가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음미한 이치와 현저한 현성 이 두 가지는 통일이다. 통일된 것이다. 이 사이에 간극이 없다는 뜻이다. 즉 무형의 이치는 마땅히 물상의 그 뜻이 표시되며 유형의 물은 무형의 이에 근거한 뜻이다. 이게 바로 채용이론 현미무관이라는 거죠. 아주 뭐 정말 그 중세 그 철학사에 있어서 그 아주 뛰어난 그 표현이거든요. 네. 자, 또 조문의 중경서 조문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겁 없이 그냥 판단한 거니까 어떠한 징후가 나타나거든 뭐 처방으로 주지하라 이거죠. 중경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이유를 이제 알아야 돼요. 소위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외감과 내상과 체질, 품부를 비록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중경은 병원만 살피면 되는 거지 그 병원을 야기시킨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야기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모르고 체질, 품부를 설사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일체의 병증은 현재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견병지원을 역으로 풀어 쓴 거잖아요. 일체의 병인은 어떠한 병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저는 뭐 최소한 이게 중경서를 이해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체의 병인에 관한 증상은 결국은 현재 나타난 증상에서 벗어날 수 못한다. 이 견증이라고 하는 현증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동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동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것만 얘기했죠. 나중에 보니까 현재 나타난 이 증상만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그 표현력이죠. 기릭동동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원에 이 병원으로 해가지고 병이 병성 병독의 개념에서 우리가 병증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이 병이 뭐 외감이든 내상이든 체질 품부가 소양이든 태음이든 이거에 관계없이 현재 나타난 증상에서 파악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낫잖아요. 설득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경의 의안은 오로지 이 견병지원에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수할 때도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외우셔야 돼요. 견병지원. 오늘 또 한 가지
채용이론, 현미무관, 요거를 외우셔야죠. 예. 그거를 이해하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능히 이 한 구절을 체득했다면 병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두려울 것이며 체질을 구분하지 못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중경서에는 체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리해 놓은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타난 증상, 이 병이 뭐예요? 견증이잖아요. 현재에 나타난 증상. 예. 이걸 가지고 구분하자는 거죠. 장차 중경을 배우는 사람은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또 오로지 중경이 언급한 증상을 통해 가지고 구할 것이니 바로 망진도 중경의 증상으로서 중경에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숙달해야 돼요. 자나깨나 중경서에 나타난 증상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의 단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렵거든요. 또 중경의 증상으로 묻고 중경이 언급한 증상으로 듣고 묻고 절진하고, 이거는 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저는 복진이라고, 요거 뒤에 이제 복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경이 언급한 복진을 절진해야 되는 거예요. 맥진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러한 연후에 자 증후를 살펴서 병원을 아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헤아리는 거죠. 추정이죠. 여기서는 안다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각자의 입장에서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칠 수가 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중경의 본의에 가깝지 않겠는가. 가까웠다. 이런 거죠. 견병지연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것은 추정이죠. 그것은 완벽한 정답은 아니잖아요.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원의 개념이지. 그리고 중경이 생각한 병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중경서에는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세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 개념을 안 쓰고 병인이라고 썼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중국의 그 불교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불교의 그 인과론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추측하는 거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원을 제가 자서에서도 났지만은 소병 그 소원방의 제병 원후론 이거 보고 이걸 글을 쓰면서 굉장히 이때도 원자와 후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소병제 원으로 해서 이 원은 중경서에서 말하는 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병인의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중경서의 그 견병지원과 같은 용어지만은 의미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중경서에는 소원방이나 그 금계요락에서 말하는 병인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과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병인이 있으면 병인에 대한 증상가 있다. 이게 인과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것이, 본래 오리지널 용어는 병원이라는 그 용어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 후세들한 수나라, 당나라 넘어가면서 병인이라고 하는 게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수증 치지,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한의학 그 중경서를 공부하는 데서 이거는 반드시 중경서에 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렇게 의학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증상을 따라서 치료하다. 여기도 증이라 그랬잖아요. 이 증이 뭐냐? 이 증이 뭐냐? 그냥 증상이 아니라 이 증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치료하라는 뜻이죠. 예.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